올해 10월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퀸스 갬빗. 공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넷플릭스 드라마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람들이 좋아할 요소였는지 가볍게 제 공상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천재 소녀가 체스 챔피언이 되는 과정을 그린다면 우리가 흔히 보던 소년 만화 줄거리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가까운 사람 희생과 어려운 유년 시절,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 앞에 나타나는 압도적인 최종 보스. 드라마에선 이런 뻔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와 체스라는 낯선 소재를 보완하기 위해 시청자들의 습관, 즉 클리셰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보육원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원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호의적으로만 보였나요? 전 어떤 음모나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겐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보육원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 즉 부정적인 시설입니다. 전 보육원은 아이들을 억압하고 학대한다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고, 그 생각은 마약 성분의 약을 아이들에게 강제로 먹일 때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약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약이었고, 보육원 선생님들은 베스를 전혀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퀸스 갬빗에선 뻔한 클리셰를 이용해 우리에게 착각을 심어 긴장감을 계속해서 줍니다. 새엄마는 집안일을 많이 시키고 학대하며, 체스 대회에선 남자들은 베스를 무시할 것 같고, 러시아 챔피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인공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악역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종화까지 진행하면서 악역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최종 보스라고 생각한 보르고프 또한 멋지게 주인공을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뻔한 예상을 하는 저 자신에게 제가 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잔뜩 주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스토리가 드라마 전체를 뻔하지도 그리고 지루하지도 않게 만든 큰 매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체스는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과연 세계대회 수준의 체스를 아는 사람이 시청자 중에서는 몇 명이나 될까요? 일반적인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와 달리 체스는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알 수 없는 외국어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퀸스 갬빗에서는 체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에게도 체스의 아름다움이나 긴장감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흥미진진한 것처럼 말이죠. 드라마에선 이런 긴장감을 만들기 위해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를 이용합니다. 집중하게 만드는 배경음악과 배우들의 연기로 체스를 보여주죠. 우리는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체스 용어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경기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가사를 모르는 오페라 아리아와 같이 전반적인 흐름은 충분히 보여주었죠. 하지만 아무리 여러 장치를 통해 스토리를 긴장감 있게 유지한다고 해도 7시간에 가까운 드라마 전체를 지루하지 않게 끌고 가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 엘리자베스 하먼이 드라마를 캐리합니다. 먼저 외모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 없는데, 주인공 배역인 안야 테일러 조이의 큰 눈과 뭔가 묘한 매력의 외모가 드라마에서 정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과 약물 중독이라는 드라마 스토리상 많은 장면에서 베스는 대사나 격한 표정 변화 없이 눈빛만으로 표현하였는데요. 그런 장면들이 매번 제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이는 좋은 연기력도 있지만 외모, 특히 눈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드라마의 분위기가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연관돼 어둡고 고립된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이는 어린 시절 장면부터 보여줬던 아역의 연기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출연한 분량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마치 기묘한 이야기의 11과 같이 드라마 전체의 분위기와 베스의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베스 하먼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엄청나게 호감 가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꿉친구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어린 시절의 은인인 샤이벌이 죽고 나서야 장례식에 참여할 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무신경했죠. 또 큰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히어로적 역할도 아니고 천재성은 뛰어나지만 약물과 술로 재능을 갉아먹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어느샌가 베스를 응원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완전하고 인간적 결함이 많은 베스가 여러 역경과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성별이나 과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주류 시대에서 여성에 대한 당혹감과 거부감을 다소 나타내긴 했지만 노골적인 남녀 갈등 구도나 힘들었던 혹은 약물 중독의 과거를 이용해 억지로 주인공을 좋아하게 만들거나 좋아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를 보게 되면 응원하게 되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약해진 선수가 결승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모습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일관되지만 조금 밋밋한 스토리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해소되는 과정도 좋았습니다. 모든 시청자가 결국 주인공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앞에 쌓여왔던 감정들과 약물 없이 가상의 체스판을 이용해 우승하는 장면은 저희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해 줬습니다. It's your game. 그리고 조연들의 구성과 연기도 좋았습니다. 먼저 베스를 좋아하는 3명의 남자 중 타운스는 매력적인 남녀가 첫눈에 반해 서로 강하게 이끌리는 강렬한 사랑이었고, 우리 착해진 두들리는 헌신적이며 전통적인 연인관계를 보여주었고, 베니는 친구이자 라이벌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드라마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서로 상충되거나 경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최종화해서 베스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어려서부터 사랑과 가족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주인공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유혹을 뿌리치고 성장을 이뤄가는 과정에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조력자인 새엄마 알마는 사실 복잡하고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대 공포증으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으로 어머니도 될 수 없었으며, 결혼 생활 중에는 남편에게도 버림받았고, 마지막에는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맞게 되죠. 이렇게 단순히 사실만을 나열했을 때는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슬픈 캐릭터이지만, 드라마에서는 알마를 수동적이거나 자신의 슬픔만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베스가 꿈을 쫓는 장면을 보며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조금씩이지만 전진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는 극중 주인공은 천재 엘리자베스이지만 한 걸음씩 내딛는 알마도 조명을 받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조연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캐릭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러시아 챔피언 보르고프도 단순히 이겨야 하는 최종 보스가 아닙니다. 보르고프도 베스와 같은 길을 걸어왔고,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베스를 이해한다는 감정을 풍기며 홀가분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멋있게 챔피언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 장면과 마지막 공원에서의 엔딩은 베스가 천재 체스 소년과 나눈 대화에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If you're world champion at 16, what will you do with the rest of your life? 세계 체스 챔피언이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베스도 보르고프도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히 챔피언을 차지했으니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승리와 함께 인간적으로 성장한 베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장한 인간 베스의 새 출발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할아버지들과의 공원 장면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저도 1화를 틀고 나서는 엔딩까지 쭉 몰아보게 된 드라마입니다. 내용만 보면 영화에 좀 더 적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조연들을 통한 빌드업과 전반적인 서사, 그리고 물샐 틈 없는 연출과 연기를 통해 7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꽉 채워져 있는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고 좋아하는 만큼 저도 기분 좋게 드라마를 감상했고,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가 더 나오길 기대합니다. 제 공상 리뷰의 목적은 전문가적 지식을 통해 분석한다기보다 이런 장면이 이래서 좋았구나 정도로 친구랑 이야기하는 느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타령할 만한 지식도 제겐 없습니다. 한 작품을 100명이 보면 100개의 감상평이 나와야 한다는 김영하 작가님의 말씀처럼
이 리뷰를 통해 알고 계시는 내용을 한 번 더 느끼시거나 다른 사람은 이런 시각으로 드라마를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면 제 영상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